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 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지지부진한데요. 여전히 환율 압박, 유가 압박, 그 다음에 실적 부진 압박,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기 침체 압박, 이렇게 사정구를 겪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시장 얘기는 오늘은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했던 얘기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5월달, 이제 4월 다 갔죠. 5월달에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섹터, 거기에서 관련주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제약바이오 물론 장기로 투자해서 길게 수익을 챙기셔도 좋지만 단기로 이슈에 맞게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개인 투자가들은 그런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5월달 이슈를 앞두고 우리가 한번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 한번 오늘 그런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제약바이오의 악재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 인보사 사태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요. 6월달에 이제 해결이 된다. 식약처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인보사 주사를 맞았던 국내 소비자들이 지금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고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부작용이 발견된 바가 없지만 식약처가 혹시라도 이 공무원들이라는 게 굉장히 보신주의자들 아닙니까? 자기한테 해가 되는 발표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면피성 하려고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문제 없다고 약을 허가를 내줬다가 뒤늦게라도 부작용이 나오면 그 허가 내준 또 공무원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렇다고 허가를 또 안 내주자니 기존에 허가된 거 판매 중지 이 부분을 계속 판매 중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판매 중지를 풀어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참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발 약가 인하가 이슈가 있었다. 이것도 악재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한다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검찰 수사 그 바이오 에피스 임원들 기소했다. 뭐 그런 내용 그것도 악재고요. 그 다음에 R&D 투자 확대했다는 실적 부진. 제약바이오는 이 R&D 투자가 굉장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실적이 부진하면 그거에 따른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수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적자 전환했죠. 뭐 이런 데에서 보듯이 굉장히 이런 부분도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악재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호재도 있습니다. 호재라고 하면요, 정부 정책 지원 효과가 있어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에 정부가 3조 원을 투자한다. 그 다음에 첨생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국회 통과가 그때 실패했는데요. 다시 국회 통과 기대를 하고 있다. 상임위 상임인가요? 그게 다시 열리면 뭐 통과가 될 게 특별히 통과 안 될 이유가 없는 거다. 다만 지금 뭐 국회 상황이 좋지 않네요. 보니까 지금 뭔가요 요즘에 신속 처리 법안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뒷전으로 좀 밀릴 수가 있는 문제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주목할 만한 바이오 학회가 또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빌 게이츠 아시죠? 이 빌 게이츠라는 분이 기조연설을 2018년도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했는데요. 그때 관심 있는 바이오 분야 빅3를 면역 항암제, 알츠하이머, 마이크로 바이옴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들이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물론 빌 게이츠는 IT 사업가지만 워낙 세계적인 그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영향력도 크고 돈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연설을 하면 그 분야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야는 다 알겠지만 이 마이크로 바이옴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게 미생물하고 생태계 이게 두 개 합친 말이더라고요.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쳐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뭐 연구하는 학문이나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분야가 앞으로 관심이 갈 픽셀이라니까요. 면역 항암제는 뭐 지금도 뭐 대세죠. 아직까지는 물론 이중항체도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면역 항암제가 지금 항암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핵심으로. 자, 이 부분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바이오 학회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자, 이게 이제 5월 31일 날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남았죠. 임상 종양학회 뭐 아스코라고도 하더라고요. ASCO 그래서 초록을 발표하는데요. 항상 얘기했죠. 초록을 발표하기 전에 샀다가 실제 학회가 열릴 때 그때 이제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USA 이게 이제 2분기에 남아있는 학회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런 학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이 참가할 만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 물론 예상이죠.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로는. 그거 살펴보기 전에 왜 우리가 이 학회를 앞두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과거의 수익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회 참여 전후에 수익률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자, 이게 이제 파란색이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고 뭐 이게 밑에 게 AACR 암학회 그 다음에 밑에 검은색은 2018년도 거 파란색은 2017년도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다 무시하고 직선이 똑같으니까요. 파란색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실제 이게 아스코 파란색이 아스코죠. 이번에 아스코 열리는 거. 자, 아스코 열리는 2주까지는 열리고 나서 2주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D-Day 날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초록 공개부터 해서 2주 전부터 해서 2주 후까지 이렇게 수익률을 딱 나타낸 건데요. 꾸준히 상승하죠. 2주 후까지.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실제 발표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의 사례로는 2주 전부터 해서 2주 후까지 수익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다만, 지난번에 AACR은 꺾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AACR이 최근 거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요때쯤, D-Day에서는 꺾일 수가 있다, 주가가. 그러니까, 이때를 판매 목적으로 판다고 그러면 이전에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되겠죠. 자, 간단히 우리가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갈 것인가? 어떤 기업들이 참가할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이런 업체들이 또 참가할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과거에 참석했던 업체를 중심으로 예상을 해보면요. 자, 2018년도에는 이제 이건 조금 틀리지만 암학회니까요. 2018년도 참가한 업체 한번 살펴보면요. 그 업체가 그 업체예요. 네. 한미약품, 녹십자, 유한양행, 그 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 뭐 이런 쪽도 다 있는데요. 그냥 조금 제가 진하게 칠해봤어요. 그 가능성이 높은데 제넥신, 삼진제약, 그 다음에 신라젠 뭐 이런 기업들이 다시 또 참가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은요. 2018년에도 참가했고 19년도에도 참가했으니까 이번에도 참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이렇게 녹십자, 유한양행, 제넥신, 삼진제약, 그 다음 신라젠 이런 업체들은 2018년도에도 참석했고 19년도에도 이렇게 암학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이 아스코에도 참석할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뭐 종군당, 코롱생명과학 이런 쪽도 참석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지만 연속으로 이렇게 참가한 업체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또 빠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가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 참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업체들, 참가했던 업체들. 다만 조금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은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작년도에 아스코에 참가한 업체들이 신라젠, 오코스테, 테레자니텍스, 한미약품, HLB. 그러니까 한미약품은요, 그냥 반드시 참석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연속 참가자, 이렇게 신라젠도. 자, 이런 업체들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참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색깔 안 칠했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다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아마 인터넷상으로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아스코 참가 예상 기업으로 이렇게 한미약품, 유한양의 HLB를 이렇게 유력하게 이제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자, 먼저 유한양의 이렇게 기사로 좀 나왔는데요. 보시면 유한양의 레이저 티닛 6월 미 임상 종양 학회에서 이상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어제 나온 기사예요. 어제 이렇게 유한양에 관련해 갖고 참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한번 조금 읽어보면 초대형 기술 수출 폐암 신약으로 국제적 의상이 높아질 듯. 그래서 자, 유한양행은 이번에 거의 참가가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유한양행에 이렇게 꼽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 참가할. 아무래도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많이 좋겠죠. 그 다음에 좀 몇 군데 찾아보면요.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주목하라 인터넷 기사. 아스코, 한미약품, 유한양의 HLB 이렇게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하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올 6월 달에 참석할 만한 업체로 해가지고, 자, 한미약품, 유한양의 HLB 이런 업체들이 참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됩니다. 기사 한번 좀 봐드릴까요? 5월 말에서 6월 초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대부분 임상자들이 제약사들 임상연구나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해가지고 올해 아스코에서는 한미약품, 유한양의 HLB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예측이지만 거의 확실하겠죠. 한미약품, 유한양의 HLB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업체는 참가가 거의 확실시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닫고요. 자, 보시면요, 한미약품, 유한양의 HLB는 거의 확실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월에 국가 전략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 발표해갖고, 정부에서 이제, 3조 원까지 투자를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유한양의 한미약품이 또 수혜가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런 업체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유한양은 뭐 계속 겹치니까요. 한미약품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어디가 참가할 건지는 거의 아실 거예요. 딱 이렇게 이 정도 나왔으면 다 아셔야죠. 그 다음에 이건 한국경제 방송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거기서 기대감이 높은 바이오주로 한미약품 계속 나오죠. 유한양의 제넥실, 알테오젠, 앱클론, 유틸렉스, ABL바이오, 그 다음에 올릭스, 비피도, 이스앱지스, 코아시스템 이런 업체들이 참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먼저 투자하고 수익을 챙긴 다음에 팔자 그런 의도로 오늘 이런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남은 학회 일정 제가 쭉 보여드리는데요. 이건 다 끝났죠. 여기까지는 다 끝났고요. 이제 6월 달에 남은 게 이제 이렇게 남은 것 같으네요. 보니까 유마티스 학회하고 당뇨 학회,
그 다음에 임상종양학회. 이게 제일 큰 행사예요. 미국 임상종양학회. 요게 이제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요거를 앞두고 우리가 투자를 좀 더 선취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제 4월 다 갔으니까,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자, 뭐든지 먼저 투자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장기로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테마를 앞두고 투자했다가 수익이 달아오를 때 팔고 나오는 전략, 그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별로 좋지 않고 투자할 만한 섹터도 없는데요. 그래도 기대감이 좀 남은 섹터, 제약바이오, 아스코라고 하죠. 미국 임상종양학회 참가할 만한 기업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